자, 그다음 이제 우리는 수식으로 이제 그 선형대수학에서 배우는 수식으로 하는 거를 봤습니다. 뭐 봐도 코드에서는 한 줄이니까 별로 뭐 감흥이 잘 없죠. 감흥이 없고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경사강법은 여기서 그 통계적 머신러닝에서도 제법 쓰지만은 더 많이 쓰는 거는 결국은 딥러닝 쪽에 신경망에 들어가면 이제 그 경사강법이 거의 뭐 다경사강법이니까 그 요걸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좀 좋을 텐데 지금이 4시 24분이니까요. 6분 정도 쉬었다가 4시 30분에 하실까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한 걸 또 생각해 보시면은 선형회귀에 대해서 했고 선형회귀의 모델을 훈련시키는 법을 저희가 했죠. 그래서 그 Y절 가장 간단한 그 선형회귀 Y절편하고 이제 기울기를 알아내는 걸 했습니다. 그걸 어떤 방법으로 했죠? 그 선형 리니어 엘지브러 선형 대수학에 있는 리니어 엘지브러로 이제 Y절편하고 그 기울기를 찾는 걸 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이제 상당히 많고 이제 그 특성이 많은 경우 그 데이터들을 다 메모리에 올리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64페이지 그 중간에 경사광법 바로 직전에 이제 쓰여 있는 말이 중요한데 이제 아주 다른 방법으로 선형회귀 모델을 훈련을 시켜보겠습니다라고 이제 나오죠. 이 방법은 특성이 매우 많고 훈련 샘플이 너무 많아서 메모리에 모두 담을 수 없을 때 적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얘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훈련시키는 거, 온라인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점진적 학습법에 상당히 또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미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신경망 모델에서 훈련시키는 거는 거의 뭐 다 요 방법인데 경사광법을 이제 쓴다 이거죠. 경사광법은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영어로 이제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그레디언트가 이제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작아지는 쪽으로 간다. 여기서 이제 그 아래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구하려고 하는 게 이 미니멈, 왜 미니멈을 찾는 거죠? 오류가 이 오류 곡선, 코스트 곡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류 곡선이라고도 하는데 요 오류 곡선이 오류가 줄어드는 게 좋으니까 요 가장 작은 거 에러가 가장 작은 데를 찾아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시작은 초기에 이제 뭐 여기서 시작하든 저기 시작하든 여기 이 값이 줄어드는 방향이 어느 쪽이니 라고 찾는 거죠. 요 기울기를 봤을 때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 기울기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여기 미니멈에서는 기울기가 이제 딱 그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줄줄줄줄줄줄 이제 찾아간다 이거죠. 그 찾아갈 때 결국 그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면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제 하는데 그 항상 이 여기를 찾을 수 있느냐는 건 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글로벌 미니멈이죠. 근데 로컬 미니멈에 갇힐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따라서 코스트 값이 에러 값이 이렇게 그 올록볼록한 경우는 이제 좀 엉뚱한 데 갇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걸 볼록 함수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근데 이걸 볼록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볼록은 요게 볼록 아닌가? 뒤집으면 이제 또 그러니까 어쨌든 볼록 함수라고 부릅니다. 볼록 함수 하는데 여기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이 길길 따라서 줄줄줄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언젠가는 갈 거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죠. 따라서 코스트 함수가 볼록 함수인 걸 확인하면은 볼록 함수이고 사실 조건을 하나 더 붙이긴 합니다. 이게 그레디언트 디스턴트라는 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를 알아내는 게 수식적으로 뭐죠? 미분을 하는 거죠. 미분.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고 볼록하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 경사광법으로 이 미니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찾는데 이제 여기에 그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한번 스텝 틀렸을 때 요 코스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얼마만큼 이제 움직일 거냐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요 가운데 그림이 이제
러닝 움직이는 걸 너무 작게 러닝 레이트를 작게 하면은 이렇게 움직인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빨리빨리 배우게 하고 싶어. 러닝 레이트를 크게 하면은 요점에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군요. 요점에 있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튀어버립니다. 너무 크게 움직이면은 요렇게 요것도 사실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근데 러닝 레이트가 큰지 작은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해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러닝 레이트를 찾는 거는 그 샘플, 그 데이터나 그런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시도해보는 거 우리는 그 배웠죠. 앞쪽에서 그리드 서치로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감싸도록 해서 제일 좋은 걸 좀 찾아봐.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그 컴퓨터한테 맡겨놓고 이제 편안히 주무시고 일어나면은 이제 좋은 값을 찾아줄 겁니다. 자, 이런 연속된 볼록 함수. 앞에 연속이라는 거는 미분이 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록 함수라는 거는 요런 게 여러 개 있지 않다. 하나만 딱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해서 그 전역 최소값 찾는 게 보장이 된다는 거죠. 페이지 167페이지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167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간에 볼록 함수 얘기랑 미분이 되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볼록 함수여도 여기 그림이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인데 앞에서 나온 얘기의 반복입니다. 뭐냐면은 키 맞추기를 하냐 안 맞추냐. 키를 안 맞추는 거 이제 x하고 y 그 두 개만 있을 때라고 이제 보죠.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을 때 키를 안 맞춘 경우는 요 오른쪽 방향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키 맞춘 거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요 가운데가 미니멈이라고 보면은 얘를 찾아 나갈 때 기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휘어져서 이제 이렇게 찾아간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맞춰주면은 가는 길로 쭉 따라가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수렴이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잘못 썼군요. 스탠드 스케일러가 아니고 스탠더드 스케일러인데 우리는 코드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걸 한눈에 아시겠죠. 스탠더드 스케일러 여기 맞았습니다. 스탠더드 스케일러로 키 맞춰줘서 하면은 이제 훨씬 찾는 게 훈련이 빨리 된다. 이거는 딥러닝 할 때도 항상 그 노멀라이저 키 맞춰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마 이 사장 처음에 들어오면서 이런 걸 알아야 이제 알면은 딥러닝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딥러닝 공부하는데 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사관법 부분이 이제 제일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학습률에 따라서 이제 학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탐색을 상황에 따라서 잘 찾아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앞쪽에서 확률적 경사관법하고 이제 배치 경사관법인데 확률적 경사관법은 데이터 한 개씩에 대해서 이제 요걸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네. 다음 걸 봤더니 왼쪽으로 가야 되겠네. 오른쪽 뭐 데이터 하나하나가 이제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배치 경사관법은 뭐냐면 데이터가 10개 있으면 10개를 한꺼번에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10개를 봤더니 얘들의 이제 그 평균을 내봤더니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겠네 하고 움직여가는 거죠. 따라서 배치 경사관법은 일단 방향을 미니를 다 이제 여러 개 데이터를 보고 한 거니까 방향을 잘 찾아갈 겁니다. 확률적인 경우는 어떤 데이터는 반대쪽으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왔다가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내가 고개를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움직여보죠.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랑 얘의 중간이 이제 미니 배치인데 데이터가 100개 있으면은 10개씩 이제 하면서 하는 작은 배치로 이제 하면은 방향은 배치보다는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확률적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딥러닝에서는 이제 미니 배치 형태로 이제 하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딥러닝 할 때 데이터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이제 집어넣는다는 거는 좀 그래서 데이터가 한 100만 개 있으면은 뭐 100개씩 한다든지 1000개씩 한다든지 근데 거기에 이제 개수는 또 뭐에 관련되냐면은 이제
그 GPU 딥러닝 같은 경우는 GPU 쓰잖아요. GPU에 한꺼번에 들어갈 GPU 메모리가 있거든요. GPU도 이제 그 CPU처럼 자기 메모리가 있는데 GPU 메모리에 들어갈 만큼씩 잡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GPU 메모리에서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기 때문에 이 미니 배치 사이즈는 이제 그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걸 그래프로 이제 그려놓은 게 있는데, 스토캐스틱이 이제 빨간 거죠. 우왕좌왕 많이 하고 있고, 미니 배치는 얘보다는 이제 빨간선보다는 덜 우왕좌왕거리고 있습니다. 배치는 방향성을 잡고 이제 쭉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요렇게 꺾여가죠. 왜 그럴까요? 이제 다시 요 앞에 그림으로 또 돌아가서, 이제 이 세타1, 세타2 그 키 맞추기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덜 됐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잘 됐으면 이제 잘 찾아가겠죠, 바로.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책에 172페이지에 당금질 기법이라고 이제 나온 게 있어요. 당금질 기법 172페이지. 당금질 기법이 왜 나왔냐면은 이제 요 훈련, 여기 사실 중간에 확률적 경사광법에만 딱 나와 있긴 한데, 사실 여기에 딱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뭐냐면은 학습률에 따라서 이제 학습 속도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학습 속도가 다르다 그랬는데, 고정된 학습률을 쓸 거냐, 고정된 학습률을 이제 쓸 거냐라는 질문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학습률에 따라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직선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에타가 학습률이 0.02일 때는 이렇게 천천히 갑니다. 0.1로 늘리면 이제 축축축축 가고, 0.5까지 늘렸습니다. 이게 뭐 잘 간 건가요? 그게 아니고 얘는 우왕좌왕 이렇게 된 겁니다. 요 밑에도 선이 있죠. 선이 이제 요 밑에 선이 있고, 여기랑 해서 이제 너무 크면은 여기에 수렴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당금질 기법은 뭐냐면, 당금질이 뭔지 혹시 아세요? 당금질? 뭐 영어로 어닐링이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대장간에서 쇠해서 뭐 뜨겁게 했다가 식혔다가 뜨겁게 했다가 식혔다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학습 스케줄, 여기 학습 스케줄이라는 표현이라고 썼는데, 스케줄은 뭐죠? 학습을 한 스케줄을 우리말로 뭐라 해야 되나? 계획이라 그래야 되나? 처음에는 이 에타 학습률을 높였다가 어느 근처까지 찾아온 것 같아. 그럼 정밀 조정할 때는 에타를 낮춰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학습률을 다이나믹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학습 스케줄을 여기 샘플러도 이제 나와 있고요. 저기 173페이지 코드에 보시면은 학습 스케줄을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타를 이제 바꿔가고 있습니다. 책에 있으면 뒤에 코드에 나올 테니까요. 코드에 나오는데 뭐냐면, 시간이 거기 러닝 스케줄이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었고, 시간이 횟수에 따라서 학습률을 줄여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딥러닝이나 그런데 이제 아담 알고리즘인 뭐든 이제 얘가 어댑티브 형식으로 해서 이제 학습률을 점점 답에 가까워감에 따라서 학습률을 이제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형태로 이미 코딩이 돼 있어서요. 사실 직접 이걸 코딩을 하실 일은 없을 텐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한번 실제 어떻게 학습률을 조정하고 있냐, 이걸 한번 코드로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복사하고 안 붙였군요. 이것도 이제 지워야 됩니다. 어닐링이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여기 적어놨는데요. 당금질, 뭐 금속공항에서 이제 나왔는데, 재료를 가열한 다음에 천천히 냉각하면서 결정을 이제 하면은 금속이 탄탄해집니다. 탄탄해져서 이제 초기 상태보다 한층 더 극소인 상태, 에너지가 극소인 상태, 안정적인 상태라는 걸 얘기하죠. 안정적인 상태를 이제 찾을 수 있다. 여기는 에너지가 작은 걸 이제 했는데, 여기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얘는 이제 가장 큰 값을 찾는 겁니다. 큰 값, 여기.
무지 지저분해졌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건 그러니까 요 에너지 요걸 뒤집은 상태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찾는 건데 여기를 찾는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 한번 요 링크에 한번 가보시면은 이걸 누르면 링크가 나오나? 컨트롤 화면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여기 그 템퍼리처 온도가 높으면 넓게 왔다 갔다 하고 온도가 낮으면은 이제 여기 좁은 상태 근처에 다 왔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학습률이 높을 때는 이렇게 멀리 다니다가 점점 어느 근처에 와서는 이제 요 근처가 맞는 것 같아. 그럼 여기서만 이제 찾고 있죠. 이런 형태로 해서 힐 클라이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닐링 기법을 시뮬레이션해서 그 가장 높은 데를 찾아가는 형태고 비슷하게 학습률을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66 라인에서부터 376까지 한번 코드를 보죠. 그래서 학습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도 보고죠. 그 기억하실 거는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고 있는데 기울기 낮은 걸로 찾아가면 아까 우리 앞에서 어떻게 풀었었죠 문제를? 앞에 그 수학적으로 선형 대수학의 그 리니어 일지브러로 해서 세타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해서 기울기를 줄여나가는 요 방법으로 했어요. 금방 순식간에 계산하죠. 순식간에 뭐 데이터가 자꾸 심플한 모델이니까 여기는 얼마 나왔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 데이터 생성할 때 y절편하고 기울기가 얼마였죠? 데이터 생성은 y절편이 4고 기울기가 3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랜덤을 집어였고요. 랜덤을 집어넣은 데이터를 갖고서 우리가 선형 대수학적으로 풀었더니 한 4.2, 2.77 나왔었죠.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해도 4.2, y절편이 4.2 근처, 그 다음에 그 기울기가 2.77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뭐 예측 앞에서 그 0인 위치랑 그 2인 위치 막 4.21 근처 그 다음에 9.75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롯을 해보면은 뭐 앞에서 그 선형 대수학으로 나온 거랑 뭐 차이가 없겠죠. 뭐 차이가 없이 이제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세타에 따라 아까 그 장표에 나온 것처럼 세타에 따라서 이게 그 찾아가는 그 길이 세타가 이제 학습률이 0.02일 때 0.1일 때 0.5일 때에서 그걸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그 아까 그 러닝 스케줄, 학습 스케줄 그걸 하는 건데 코드 자체는 어떤가요? 코드 자체는 이제 T0는 5, 그다음 T1을 50으로 놓고 맨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만약에 그 T가 제로면은 여기 T가 커지면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거죠? 이게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T가 커지면은 점점 작아지겠죠. 다시 말해서 타임 제로 여기 T가 빵이 되면은 50분의 5니까 그 0.1이 될 겁니다. 0.1. 그 다음에 T가 점점 좀 커져서 T가 뭐 50이 되면은 뭐 100분의 5니까 0.05가 될 거고요. 점점점 이게 학습 스케줄을 얘는 T가 그 T에 따라서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작점 랜덤 초기화 세타를 2하고 1로 잡아놓고서 F워크 50번 도는 동안에 뭘 하고 있냐면은 50번 도는 동안에 이제 여기 보시면 러닝 스케줄 해서 여기다가 F워크 곱하기 M을 해서 이 에타 러닝 그 학습률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점 커져나갈 테니까 이게 에포크가 점점 커져나갈 테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 변화시키고 있는데 여기 뭐 책에는 없으면 요거는
뭐 제가 쓴 건 아니고 아마 그 번역하신 분이 뭐 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초반에 요 직선을 보시면은 처음 스텝이 요 밑에서부터 탁 가다가 여기서 여기라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탁 가다가 어느 정도 갔다 싶으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찾고 있죠. 이게 이제 학습 스케줄을 이제 바꿔주면은 빨리 찾아간다 이거죠. 빨리 찾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 찾은 다음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그 위치에서만 이제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도 뭐 잘 찾겠죠. 뭐 여기 이렇게 찾나 저렇게 찾는 건 4.21, 2.74, 77 뭐 더 돌면은 2.77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돌려볼까요? 결국 이 에포크 수를 늘리면은 학습을 더 하는 거니까, 우리가 딥러닝에서도 뭐 이 에포크 숫자 뭐 바꾸면서 하잖아요. 2.83까지 가버렸네. 2.83이 더 맞는 건가? 한 70만 해볼까? 2.75. 어쨌든 얼마나 이제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더 가겠죠. 그러다가 뭐 오버피팅, 너무 많이 학습하면 오버피팅이 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너무 나간 것 같은데 376까지 376 여기 이제 맥시멈 이터레이션 해서 페널티 에타를 정해놓고 하는데, 요게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리그레서, 여기서는 우리가 요거는 뭐죠?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리그레서를 우리가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세타를 직접 우리가 계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실은 이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는 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요 모델 안에 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학습률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건 여기는 없습니다. 요 상태는. 말을 잘못했군요. 구현해 놨을 수도 있겠네요. 구현해 놨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봐서는 그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현했는지. 어쨌든 요걸 하고 서핏을 하면은 4.24, 2.82로 나오네요. 얘는 이터레이션 1000번, 요 루프를 1000번 돌린 겁니다. 내부적으로 1000번 돌려서 해서 4.24, 2.82로 이제 얘는 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수식적으로 나온 건 2.77이었는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2.82로 내고 있네요. 어느 게 더 뭐 적합한지는 어떻게 알죠? 테스트나 이제 또는 저기 밸리데이션 에러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뭐죠? 러닝 스케줄을 이제 뭐 또 집어넣고 있고요. 세타 뭐 앞에서 했던 거랑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펜드하고 세타에 따라서 그림을 이제 거의 요 세 가지, 다시 말해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한꺼번에 계산한 거, 그 다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 다음에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서 이 그래프 하나,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 우함장을 얼마나 하는지를 여기서 이제 그 그림으로 그 그래프를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제 한 거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세 가지 이제 그 방법. 중요한 거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이해하시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스토캐스틱이라는 용어, 배치라는 용어, 미니 배치라는 용어, 그 다음 내부적으로 이제 학습 스케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까지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 갖고 이제 그 학습에 대한 그 리니어 엘지브로로 하는 거랑 경사광법으로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거고, 살펴보신 거고요.